잡곡밥, 여러분은 어떻게 드시고 계신가요? 흔히들 말합니다. 흰쌀밥보다는 잡곡밥이 몸에 좋다고. 그래서 현미, 귀리, 보리, 율무 등을 섞은 밥을 일부러 챙겨 드시는 분들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위해 식단을 바꾸려는 분들께 잡곡밥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표적인 건강밥상이죠.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이 잡곡밥이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건 아니다라는 사실을요. 심지어 어떤 분들에게는 오히려 소화불량, 영양결핍, 장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우리가 흔히 오해하고 있는 잡곡밥의 진실에 대해 조금 더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시선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내 몸에 진짜 맞는 밥을 찾고 싶다면 이번 이야기 꼭 끝까지 들어보세요. 잡곡밥이 부담이 되는 사람들. 먼저, 잡곡밥이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전제는 소화 기능이 잘 작동하는 상태, 그리고 영양 흡수에 문제가 없는 사람일 때만 해당됩니다. 첫째, 위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잡곡밥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잡곡은 섬유질이 풍부하고 도정이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소화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60대 이상, 특히 위염이나 소화불량이 자주 있으신 분이라면 잡곡밥을 먹고 나서 속이 더부룩하거나 복부팽만, 잦은 트림을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결코 예민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잡곡의 섬유질을 잘 소화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둘째, 장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과민성 대장 증후군,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등 대장 점막이 예민한 상태에서는 잡곡에 포함된 불용성 섬유질이 장을 자극하고 통증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백미나 부드럽게 지은 죽 형태의 식사가 더 적합하죠. 셋째, 철분이 부족하거나 빈혈이 있는 분입니다. 현미나 보리에 포함된 피틴산은 철분, 아연, 칼슘 같은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실제로 잡곡을 많이 드시는 분들 중에 철분 보충제를 먹어도 수치가 잘 안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여성이나 고령자 중에 빈혈이 잦은 분들은 잡곡밥을 너무 자주 먹는 것이 오히려 문제일 수 있습니다. 넷째, 신장 질환자입니다. 잡곡에는 생각보다 칼륨과 인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약한 분은 칼륨 수치가 올라가면 심각한 합병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잡곡밥 섭취 전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식사량이 적은 분들. 잡곡은 포만감이 크기 때문에 한 공기만 먹어도 배가 부릅니다. 하지만 그만큼 열량과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식사량 자체가 줄어든 분들은 백미로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게 더 도움이 되죠. 정리하자면 위장 기능이 약하거나 장이 민감하거나 철분이 부족하거나 신장이 안 좋은 분, 그리고 식사량이 적은 분들은 잡곡밥이 꼭 이로운 것만은 아닙니다. 잡곡밥과 최악의 궁합. 잡곡밥이 좋은 식재료라도 함께 먹는 음식에 따라 그 효과가 반감되거나 건강을 해치는 식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잡곡밥과 함께 먹으면 궁합이 나쁜 음식, 즉 이건 함께 먹지 마세요라는 조합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짠 반찬입니다. 잡곡밥은 소화 시간이 길고 천천히 먹게 되는 특성이 있어 사람에 따라 입맛을 살리기 위해 젓갈, 멸치조림, 명란젓 같은 자극적인 반찬을 곁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먹으면 오히려 나트륨 과다로 혈압 상승, 신장 부담, 부종의 원인이 됩니다. 둘째, 기름진 고기 요리입니다. 잡곡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장점이 있지만 기름진 음식과 함께 섭취할 경우 소화 속도가 더 느려지고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삼겹살, 불고기, 전, 튀김류와 함께 먹으면 잡곡의 장점은 사라지고 지방과 포화지방만 남게 됩니다. 셋째, 단 음료나 식혜, 과일 주스입니다. 잡곡은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주는 음식이지만 식사 후 단 음료를 함께 마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이런 급격한 혈당 변화는 인슐린 저항을 악화시키고 당뇨병 위험을 높이는 원인이 될 수 있죠. 넷째, 과도한 양의 잡곡입니다. 잡곡은 몸에 좋다고 해서 너무 많이 넣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 위장장애, 설사, 복부팽만은 물론 철분 흡수 저해, 체중 감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잡곡도 적당히 먹는 것이 건강입니다. 잡곡밥은 분명히 좋은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언제나 아무렇게나 먹어도 좋은 음식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위와 장의 기능이 조금씩 약해지고 혈압, 당지질 수치처럼 건강 수치 하나하나가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내 몸에 맞게 잡곡의 종류를 선택하고 함께 먹는 반찬까지 고려해서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진짜 건강한 잡곡밥 식사입니다. 젓갈 없이 담백한 나물, 기름지지 않은 생선, 자극적이지 않은 된장국 같은 반찬과 함께 먹을 때 비로소 잡곡밥은 건강을 살리는 밥상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식탁에 작은 변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먹는 것이 결국 우리의 몸을 만들고 삶의 질을 바꾸니까요. 건강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먹는 밥 한 그릇, 그 안에 진짜 건강이 숨어 있습니다. 다음에도 실생활에 꼭 필요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